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19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3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327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현재 5,481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사하는 그런 검사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25번째 환자는 금일부로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전일 대비하여 새로 확진된 환자 190명 중 지역에 관계없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된 환자는 84명입니다. 또한 청도군의 대남병원 관련된 환자는 92명이고 현재 조사 중인 환자가 14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346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된 환자는 169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는 108명이었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브리핑 당시까지 추가된 3명을 포함하면 청도의 대남병원 관련된 확진자 수는 111명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에 대하여는 즉각대응팀이 대구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126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인들의 출입국 내역 조사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환자들은 주로 2월 7일에서 10일경에 일부 1차 소규모의 집단 발병이 있었고 2월 14일에서 18일경에 또 증상이 발현하고 있어서 2월 7일 이전에 유입된 감염원에 노출된 사례들이 잠복기를 거쳐 첫 번째 유행을 보여줬고 2월 14일 경부터는 2차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매 주말의 종교 행사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집단 내에서 제한적이나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한 후에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신도의 가족이나 닫힌 공간 등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2차 전파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2월 중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거나 신도 또는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대외 활동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1339 등에 문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지역 시민들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행사는 최소화하고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 사례와 관련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5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11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료진 등 직원이 9명이고 입원 환자가 102명이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내 환자 발생은 주로 폐쇄병동으로 운영되었던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확진자 중 폐렴소견이 있는 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 인력을 투입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병동 외에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퇴원 후에 자가격리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한 두 번째 사망 사례는 65년생 여성 환자로 해당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던 중 2월 11일부터
발열 증상이 발생한 뒤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및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격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에 협조하여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꼭 준수하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 계신 기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31번 환자가 다른 신천지 교회 확진자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31번 환자도 교회 내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로 현재까지 확인된 신천지 교회랑 대남병원 확진자의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남병원 내에서 확진 환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1번 환자는 2월 7일로 발병일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천지 교회의 신도 중에서 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한 환자가 한 5명,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명 정도가 비슷한 시기에 발병을 해서 이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감염원의 폭로가 돼서 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1차 발병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교회의 어떤 종교 행사라거나 아니면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여러 명을 접촉하고 그분들이 또 2차적인 그런 발생을 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분이 혼자 발생하고 잠복기를 거쳐서 2차, 3차 환자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어떤 공통 폭로원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그 감염 경로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남병원과 그리고 대구 사례에 관련된 접촉자 숫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접촉자 숫자가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 지금 조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의 그 정신병동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종사자도 다 정신병동에 근무하셨던 종사자들이 9명 확인이 됐고 또 환자분들도 2~3명 빼고는 다 양성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11명의 그 환자 중에 일반 병동에서 확인된 환자분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신병동이 폐쇄된 상태로 또 굉장히 다인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 노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월 15일 전후에 대부분의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이 발열 증상이 있으셨다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즈음부터 환자가 발생을 했고 폐렴 환자가 발견이 되면서 확진 검사를 보내면서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반적인 그런 유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폐쇄된 공간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그런 그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예, 저 뉴스원 서영빈인데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 첫째는 그 기존에 나왔던 이 확진자들 중에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신천지 교인인 걸로 진술한 혹은 밝혀진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21일 새벽에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던 제주의 호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오늘 10시 통계에서 제주에 추가 확진 판정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 여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천지 그 신도인 경우에는
9,300여 명의 실은 명단을 현재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로 먼저 검색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케이스는 신천지 그 신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의 노출력을 또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감염 경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진행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명단 대조를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례 또는 그 신도하고의 만났다라는 그런 그 역학적인 연관성 또는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역학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도의 확진자나 신도하고 관련된 접촉자의 확진자는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계가 그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조회하고 여러 가지 뭐 GPS나 이런 걸 통해서 방문역이나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확진 환자별의 어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나 많은 환자가 급격히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통계를 다 정교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 그 환자는 아직 그 통계에는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또 그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집계하는 그런 시간적인 갭이 한 6시간에서 뭐 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두 번 통계 드릴 때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발표한 사례 중에는 집계가 아직 안 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호텔 여직원 말고 다른 사람인 건가요? 오늘 그 세조 그 제주도에서 그 보고한 군인 환자가 한 명, 예. 그 대구 방문하고 복귀한 후에 진단받은 군인 환자가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JTBC 기자님. 네, JTBC 이상화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환자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시 브리핑에서 대남병원에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다른 좀 큰 병원으로 간 환자가 17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자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저희가 그러니까 좀 위중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환자분이 2분 정도 계십니다. 한 분은 에크모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하고 있는 환자분 2분이 위중한 환자분이 2분 발생해서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비교적 중증이라고 저희가 본 산소 치료를 하고 계신 환자분은 6분 정도 계신 상황입니다. 환자가 늘고 있고 또 주로 그 기저질환이 있고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보다는 좀 더 위중한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위중도가 있는 분들은 이런 집중치료가 가능한 그런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남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들은 이제 어제 그제 실은 확진으로 밝혀진 분들은 먼저 다 그 격리병동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동의료원이나 아니면 국립정신의료원으로 확진 환자이면서 폐렴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정신병동에 남아 있어서 코트 격리를 하실 대상자분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격리 병상을 지정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또 감염 관리하는 그런 의사들이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산으로 질문 돌리겠습니다. 5분 정도 받겠습니다. 먼저 CBS, 연합뉴스, 아주경제, KBS 한국일보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CBS 황영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대남병원 사례 설명하시면서 다인실에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보셨을 때 추측할 만한 뭐 사례나 추정할 만한 연결고리 같은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신도들 전수조사 진행하시면서 해외 여행력 확인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신천지가 뭐 중국에 시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신도들의 중국 해외 여행력 관련돼서 확인되신 좀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고 싶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환자 숫자가 늘고 있으니까 평가와 좀 우려되는 부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남병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 31번 환자분하고의 연관성은 일단 그 방문력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또 초기에 그 진단된 6명의 다른 또 교인 그 신도들도 GPS를 본 결과 여기 대남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다른 연결고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 중에 이런 연관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해외 여행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이제 자원봉사가 오신 분들 또는 외출을 다녀오신 환자분들 이렇게 해서 뭔가 밖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밖으로 나간 사례들을 쭉 모아서 그분들의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의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이제 9,300명 정도의 명단을 받았고, 개인 정보가 확인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 출입국 조회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셨고 중국 이외에 해외 여행력이 있으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중국을 다녀오신 분은 1월 9일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 또 후베이성이나 우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다녀오셔서 이제 그런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과 뭐 지역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다녀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좀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명단을 추가되는 대로 조회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교회 자체에서의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발견된 그 유증상자와 신도에 대한 조사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별도로 더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감소를 하는 그런 특히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이 감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은 현재 그 전체 환자들의 분포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의 그 집단 발병이 환자 수 증가에 많은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청도의 대남병원의 특히 정신병동에서의 집단 발병이 거의 뭐 150명에 110명 정도의 대다수의 증가 환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신천지 교인들과 그분과의 접촉력이 있었던 분들, 특히 이 전파가 있었던 시기에 타 지역에서 대구 교회를 방문하셨던 2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와 집중 관리를 통해서 그 감염원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집중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방역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집단의 유행이 얼마나 더 2차, 3차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환자의 발생 추이나 지역 사회로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위험성을 볼 수 있어서 현재는 그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김예나 기자님.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우한 귀국하신 교민의 아들이 오늘 부산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감염 경로를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시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아버지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게 아니냐, 그러면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전, 부산 이런 확진자 중에서 위반한 사례가 되어 있는데 앞서 지자체 공무원 1대1로 매칭해서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아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사망한 대남병원 입원했던 여성분 관련해서 경북과 대구의 음압병실이 다 차서 가까운 부산으로 가다가 사망한 게 맞는지, 그렇다면은 음압병실 또는 음압병상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 시간에 못 받은 거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우한 2차 우한 교민, 그러니까 우한에서 입국 가신 그 교민의 아들이 확진을 받은 거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격리 해제되셨던 그 교민 아버지, 그 확진 환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력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산시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저희가 입소할 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퇴소 직전에 또 2번 음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입소하는 그 기간 중에 유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분은 한 번도 유증상을 호소하거나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유증상자료 검사를 받으신 적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차 교민으로 이천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천의 그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이 사례에 대한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부산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에 관련돼서는 현재 1단계 1000명, 2단계 4000명, 3단계 한 4000명에서 9000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전화조사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격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전담자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을 보였던 120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게끔 대구시에서 투입된 그런 다른 공중보건이사나 다른 간호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본격적인 검체 채취와 수탁 검사 기관에서의 검사 체계를 가동하는 그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무증상자지만 자택격리 중에 있으신 분들은 자택격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관리 시스템을 매칭하도록 그렇게 대구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없어서 말씀을 따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제 그 대남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하신 환자분은 저희도 되게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폐렴 상태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또 중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확진을 하면서 중증 치료가 가능한
그런 음압 격리 병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부산대 병원으로 격리 이송을 했고, 안타깝게 도착하시고 어느 정도 계시다가 사망한 걸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확진 환자가 생기지만 이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상태가 좀 더 중증으로 가거나 중증화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중증도 분류를 철저히 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잘 매칭해서 환자를 배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진 환자들은 다 격리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급의 격리병상으로 입원 격리를 시키고 좀 더 젊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위험도 평가를 해서 대구의료원 등을 통해서 격리 입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증도에 따른 입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주경제 기자님. 예, 아주경제 김태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크게 있는데요. 아까 그 중수본 발표 때 심각 단계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고 경계가 접촉자 추적해가지고 추가적 확산을 막는 거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구 지역 방문한 이제 사람들이요. 저는 이 위기 경보 단계 수준을 도대체 판단하는 곳이 중수본인지 중대본인지 이 점이 일단 궁금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추가적 확산을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평 성모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환자 한 분 나왔는데 이번에도 오전 9시에 1차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환자 중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위에 정보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현재 환자들은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환자들은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의료진은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병원 내에서 이미 한 명이 발생하고 환자 중에서도 1차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 이 대응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답변하시고 오늘 중수본 브리핑 때도 그 사유나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는 기준은 저희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적인 유행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위기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나 아니면 복지부 등 관계자하고 위기 평가를 하고 저희가 장관님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위기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 단계를 올리는 거는 복지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처와 또 위기관리센터와 이런 데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심각 단계로 상향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그런 유행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는 대구와 청도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의 집단 발병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통제와 조치를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조치는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어저께 브리핑 드리면서
종사자 중에 한 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접촉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접촉자라고 분류되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원 안에 격리 병동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환자에 대한 노출자 환자에 대한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한 명 환자가 더 추가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즉각 대응팀이 나가서 병원하고 그 환자의 이력과 또 접촉자 그리고 전파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접촉자로 분류되진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음성인 경우에는 퇴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진도 저희가 접촉자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진은 자가격리를 할 것이고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진들은 남아서 계속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한다는 의료진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의료진은 아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이 현지에 나가서 병원과 함께 그 입원 환자 중에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가 되면 통계나 이런 데에 반영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여서 여기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KBS 한국일보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예, KBS 임주현입니다. 저희 그 31번 확진자 관련해서요. 저희 KBS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추적을 해도 뭐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뭐 2개를 사용할 경우에 추적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GPS로는 뭐 구체적인 건물이나 장소가 콕 집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 정도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1번 환자가 장례식을 갔다가 찜질방에 갔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로 확인된 동선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대남병원에 총 이제 몇 명의 확진자까지 격리 수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염 지역일 수 있는데 의료진 투입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현재 일부 지역이나 뭐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긴 한데, 뭐 지금 부산, 대전, 세종도 첫 확진자 나왔고 뭐 안 나오는 지역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전국적인 유행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31번 환자분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분께서 이제 방역 당국에 협조해서 정보들을 주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 조사를 하다 보면 100%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본인도 불안하고 본인도 치료해야 되고 또 타인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해서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동선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차츰 면담을 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머지 접촉자분들도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설득하면서 계속 면담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억력에 의지하다 보면은 진술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진술이 정말 정확한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핸드폰 GPS를 분석하고 또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장례식장하고의 동선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걸로 GPS로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동선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남병원인 경우에는 저희도 당초에는
국립정신병원으로 이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이 정신병동에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을 다 소개해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2분 정도를 빼고는 모두 다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와 또 폐쇄병동이 필요했고, 또 이분들은 1인 1실에 격리를 하면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남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독을 완료해서 이 병동에서 격리를 하는 게 가장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도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격리 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파견을 나오고, 그리고 일반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군의관 의료 인력들과 공중보건 의사를 동원해서 일반 진료와 정신과적인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자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환자들의 어떤 특성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이미 환자들은 다 양성이기 때문에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또 최대한 그 환자에 대한 그런 정신과적인 원래의 질병과 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케어하도록 진료에 대한 그런 그 방침을 잘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의료진들은 이제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서 그 개인보호구를 가지고 환자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의료진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그 신도들과 그 가족들,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에 집중해서 이게 대구 지역처럼 다른 지역들도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까지 당선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질문 드리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뭐 이것도 질문이라면 질문인데 아까 나왔던 말씀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정신병동 92명 가운데 17명이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전원을 했고, 이 가운데 에크모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모두 다 있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다 정신병동에서 위중한 분들이 나오셨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런 건가요? 17명은 이제 어저께 그저께 확진된 환자들은 일단 그 격리병동에서 국가 지정 병상이나 이렇게 음압병상이나 격리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2명의 폐렴 환자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즉각대응팀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서 1차 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진이 기존에 되신 분들은 격리병원으로 이송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신 분들은 그 양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폐렴이 있으신, 그러니까 아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폐렴이 확인되신 분들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일단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폐렴이 없으신 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증 환자 2분이 여기 그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례 2명이 지금 제가 위중하다고 말씀드린 분은 현재 그 대남병원의 환자분 중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례가 2분이 지금 위중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중에 2분이 위중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번째 사망자 사인이 이제 신종 코로나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이분이 아까 나왔던 질문 다시 질문드리면 부산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중증 질환을 치료 가능한 음압 격리 병상이 대구에 있는데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망자 2명이 이제 다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2월 중순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면 진료를 대남병원 정신병동 폐쇄병동에서 폐렴 진료를 계속 받으셨던 것인지, 이게 종합병원이니까 내과를 오가면서 받으셨던 것인지, 결국은 15일부터 발열이 있었는데 안에서 뭔가 처치가 잘못됐던 것인지, 정신병동의 특성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마치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송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 사망하신 분은 기저질환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의 폐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이송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경북의 환자이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그런 음압격리 병상이나 가장 가까운 그 상황에서 비어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배정을 하면서 부산으로 가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남 지역에 그렇게 그 상급종합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남병원에 2월 중순경부터 발열 환자가 많이 있었고, 이 사망자 두 분은 폐렴이 확인이 되셔서 정신병동에서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셨고요. 일반 병동에서 내과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하신 분은 내과 진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환자분도 내과 진료를 일반 병동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병동에서도 2명 정도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이 돼서 이분들은 이제 다른 그 격리병동으로 이송을 하고, 나머지 일반 병동 환자분 중에서는 증상이 퇴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가격리 형태로서 접촉자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1인 1실의 기준으로 일반 병동에서 같이 관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지 않으신 기자님 우송과 세종에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신 기자님 먼저 4분 정도 계십니다. SBS, TV조선, 머니투데이,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시고 한 15분 정도 남아서 질문은 한두 가지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예, 당산의 SBS 기자님. 예, SBS 박찬범입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111명 중에 의료진 감염이 9명이라고 하셨고, 대부분 모두 정신병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9명의 직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랑 이분들이 정확히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했었는지, 이 점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쇄병동 환자들이 식사를 할 때 각자 1인 1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하는지, 그런 특수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직군 확인. 제가 직군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9명 중에 간호사가 4명이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정신 보호사, 네, 요양보호사도 있으시고, 또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직군이 다양하신데, 간호사가 4명이셨고 다른 그 진료를 지원해 주시는 인력들이 있으셔서 그 통계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업무는 그 환자에 대한 지원과 뭐 치료, 그리고 요양에 대한 뭐 이런 케어,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신 거고요. 식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폐쇄병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나와서 식사하지는 않으실 거고, 식사가 배달이 돼서 그 병동 안에서 소화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병동 안에서 모여서 드셨는지 아니면 방별로 드셨는지까지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음 그럼 TV조선 기자님.
직후는 두 개만- 확인해서 문자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TV조선인데요. 또 질문 카운트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혹시 그 울산에서 지금 확진자 소식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부만 먼저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전에까지는 그 통계에는 보고된 게 없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남병원 의료진들이 그 정신병원, 요양병원, 뭐 또 다른 요양원 이런 데 교차로 진료를 한 것인지, 그리고 확진자 111명이 그러니까 600명 전수조사 다 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뭐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대남병원 관련한 한 가지 하고요. 인공호흡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중한 두 사람에 대해서 혹시 뭐 대략적인 연령과 성별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남병원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동과 일반병동이 있고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각자의 유형별로 의료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진료는 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4개의 병원의 전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현재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해서 9명 양성을 확인을 한 거고요.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병동과 일반병동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과 일반병동에서 나온 환자 수가 말씀을 드린 그 숫자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은 어저께부터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검사 결과가 전수가 다 확인되진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검사가 다 진행이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중한 환자분의 성별 연령은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음번 네, 질의 때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머니투데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8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증상이 좀 경미하거나 모른다고 못 느끼셨다고 했는데 증상 발현 시기가 특정이 됐는지, 그렇다면 접촉자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자료에 보면은 대구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 9,336명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수본 브리핑에서는 9,334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숫자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83번 환자분은 그 아스피린 같은 약을 좀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약에 의한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연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그런 증상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부분인지에 대한 거는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환자분은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교회 예배를 다녀오신 게 1월 26일이고 잠복기를 뭐 1일에서 뭐 얼마 하면 최단 잠복기를 따졌을 때 1월 한 28일 정도부터는 양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잠복기로 그냥 전제해서 그 이후에 접촉자 했던 거를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증상일로 한 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그런 최단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런 집단 노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접촉자의 숫자는 제가 지금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시기 이후에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 숫자는 아마 조금씩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잠시만, 그 잠시 역학조사 확인. 팀장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몇 명 확인했어요? 저희 쪽 보도 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334명이 맞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문자로 다시 이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이게 집계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시간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어떤 게 가장 맞는 숫자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구 브리핑 자료에는 9,336명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서 문자로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대구 브리핑 자료가 더 이렇게 최신의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질의하지 않으신 기자님들 중에 2분 나왔습니다. 2분 질문만 받고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경제 기자님 2분 질문 받겠습니다. 당산에서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네,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아, 예. 그 첫 번째 사망자도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하나랑요. 그리고 31번째 환자 어제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검사 요청했는데 보건소에서 안 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국에서는 검사 권유를 했음에도 이 환자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게 좀 맞는지 사실 확인 두 부탁드립니다. 번째 질문이 몇 번 환자셨는지 못 들었습니다. 31번째 환자입니다. 아, 31번 환자분이요. 그 첫 번째 사망하신 그 대남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가 갔을 때 사망자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했고 그 사망하신 분의 의무 기록과 그리고 흉부 CT 소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임상 TF에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검토하신 결과는 이분이 이제 만성 폐질환 폐기종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종이라는 그런 만성 폐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기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폐렴에 걸리면서 이제 그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19 폐렴이 직접적인 그런 사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환자분은 저희가 그거는 그 환자분으로부터 한번 더 정확한 면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이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기관의 진술과 또 본인의 그런 진술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까지 질의 받고 나머지 질문은 또 문자나 전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열입니다. 재감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과거 신종플루 때 그 피해 최소화 전략 하면서 그 일선 의료기관이나 그 의사들이 투약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항바이러스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었었는데 그 이런 것들은 그 심각 단계가 아니어도 뭐 조치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 뭐 현재 그런 항바이러스제 같은 거 수급 상황 같은 거 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놓쳤는데 재감염. 네, 재감염 사례가 있다는 중국 발표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랑 격리 해제 기준이 같은지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우한 교민의 아들이 확진되면서 또 저희도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 우한 교민에 대한 그 아드님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임상 TF에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종 감염병인 경우에는 알려진 지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검사가 100% 정확하지 않은 그런 한계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재감염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사례와 또 중국의 사례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때는 똑같이 초기에는 검역과 또 자가격리를 통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경증의 호흡기 증상은 봉쇄 정책으로는 속도를 좀 지연하고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러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그런 목적이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을 하고 검사를 중간에 이제 중단하고 임상 증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신을 생산을 해서 백신 접종으로 유행을 종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도 그걸 경증까지 다 써서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검토들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 개발 R&D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도 그런 현안 대응에 필요한 그런 R&D도 같이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못 받은 질문은 저희가 전화나 문자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2월 22일 정례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